자, 알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정비사업 조합입니다. 조합은 항상 한 문제 나오죠. 그래서 정비사업은 제일 중요한 파트가 말입니다. 앞에 용어 정의하고 바로 이 조합이 제일 중요합니다. 둘 중에 한 개가 꼭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이제 조합을 설립한다 하죠. 조합이 나올 때는 말입니다. 첫 번째 보세요.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자가 사업을 시행을 할 때는 조합을 설립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할 때는 조합을 설립한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는 주관형 개선사업은 조합이 없습니다. 또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도 보시면은요,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 20명이 안 되어서 직접 토지등 소유자 시행할 때는 조합 설립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다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 중심으로 하고요.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든지 또 공동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합을 설립할 때는 말입니다. 기본 원칙이 이 구역 지정하고 난 이후에 5명 이상의 운영 위원과 운영 규정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가지고요. 추진위원회 구성을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 구성해서 이것도 시장 군수한테 승인받고 조합의 설립 인가 등을 설립 등을 준비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진위라는 것이 조합 설립할 때 먼저 등장을 한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런데 여기는 안 나왔지만 앞전에 설명할 때 공공지원할 때는 추진위 구성하지 않고 바로 조합을 설립을 하기도 한다.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추진위가 하는 업무 있죠. 오른편 이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 선정이죠. 혹시나 이 편에서 시공자 선정한다 이런 말 딱 들으면요 바로 없습니다. 시공자는 아까 앞전에서 배웠지만은요 조합 설립되고 난 이후에 조합총회에서 시공자 선정한다 기본 원칙이죠. 그래서 시공회사, 지회사자이 또 무슨 삼성 레미안 이것들은요 이러한 시공자 선정은 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추진해서 못합니다. 또 계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티격사항 참 중요하죠.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 접수한다 합니다. 옆에 보시면 과반수의 동의 이것은 추진위 구성을 위한 동의인 것이고 이 조합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접수 이것은요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동의 한 번 더 받게 되고 왼편 본문의 제일 중요한 사항이 바로 이 편입니다. 또 기타 창립총회에도 개최하고 조합 정관의 초안도 작성하는데 창립총회에서 하는 업무가 무엇이냐 밑에 나와 있죠. 정관 초안을 확정할 것이고 최초의 대의원과 임원의 선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체크하십시오. 그러면서 다시 본문을 오시면 추진위가 행한 모든 업무는요. 이것이 채무든 또 권리든 조합이 다 포괄 승계를 하게 됩니다. 이걸 위해서 이 추진위가 행한 모든 업무와 관련되어진 서류 등은 설립일가 30일 안에 조합한테 인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추진위에서 발생한 모든 채권 채무 다 조합이 다 이유 없이 승계해야 됩니다. 자, 이제 조합 설립으로 갑니다. 자, 조합의 설립을 하고자 할 때는요, 밑에 설립 동의서 요건을 갖추어서 시장 군수 등한테 인가를 받게 되어 있다랍니다. 자, 조합은 또 변경되어도 변경 30일 안에 변경 인가 받는 것이 원칙이고요. 조합은 법인이다. 해서 보시면 법인격 획득을 위해서 조합 설립일가 30일 안에 등기까지 해서 법인 등기해서 성립한다. 이 부분은 보시면 저기 리모델링 조합도 같은 식의 내용이 나오죠. 자, 밑에 보시면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별표 5개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죠. 조합의 설립 동의입니다. 조합이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일 때 이 동의서를 받는 것인데 재개발 사업은요. 토지 등 소유자 수의 4분의 3, 토지 면적의 2분의 1입니다. 그런데 재건축이 좀 복잡합니다. 재건축은 아파트 단지죠. 그래서 단지 안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재건축 사업은요. 또 단지 아닌 것도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지 안에서 할 때는요. 동별 소유자 등 동의 구하고 전체 동의도 구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로 보아서는 구분 소유자 수의 4분의 3 토지 면적 즉 평수 500분의 4분의 3입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는요. 구분 소유자 수의 과반수의 동의만 구하고 따로 면적 동의는 동에서는 안 구한다 특징입니다. 그래서 4분의 3, 4분의 3 과반수 면적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또 단지 아닌 것이 포함되었다. 그쪽에는 토지 등 소유자 수의 4분의 3 이상과 토지 면적의 3분의 2죠. 3분의 1화. 그래서 요 편 1, 2, 3번 참 중요하거든요. 4분의 3, 2분의 1, 4분의 3, 4분의 3 과반수, 4분의 3, 3분의 2 반드시 외워두세요. 자, 또 이 인가받은 조합의 사항에 대해서 변경하고자 할 때는요. 조합총회에서 전체 조합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통해서 변경 인가 신청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하시고요. 오른편에 보시면
그러한 동의하는 방법 또 철회 방법도 똑같아요. 동의 서면, 철회 서면 양식에다가 일정상 기재하겠죠 하면서 본인의 성명을 적고 치장을 찍습니다. 그런 다음에 신분증 사본에서 본인 비교 확인을 하더라. 그래서 치장 날인이지 인감 방식이 아닙니다. 다만 밑에 보시면 또 해외 체류증 사항을 확인 소명을 하면 인감증명서 첨부해서 대리 제시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지만 원칙은 치장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철회란 부분이 있어요. 철회란 부분이 나옵니다. 철회. 했다가 동의. 항상 모든 동의한 것이 행정청에 접수되기 전까지는요, 그 철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합의 설립인가에 대한 동의 철회는 말입니다. 이 철회자가 상대방, 즉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도 발송을 할 것이고 또 시장 군수 등한테도 발송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그러면 시장 군수 등은요, 진위 확인을 위해서 다시 이 철회 서면을 조합 설립 추진이 상대방한테 재통지를 해줍니다. 그런데 각기 통지한 날 중에서 빠른 날 효력을 발생한다 라는 의미도 이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 사항인데요. 만약에 3월 5일 날 철회서를 발송했습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에도 하고 시장한테도 발송을 했어. 그런데 추진위가 사무실을 옮기는 바람에 실제 도착한 시점이 3월 10일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3월 6일 날 접수해가지고 3월 7일 날 다시 재통지를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3월 7일 날 재통지한 요 시점하고 실제 추진위가 받은 이 상대방한테 이 조합원한테 받은 3월 10일 요 둘 중에 빠른 날 효력을 발생한다. 그래서 3월 7일 날 효력을 발생한다. 이런 부분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편의 날개편조 제일 밑에 보시면 또 중요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조합의 조합원은 누구냐랑 또 참 중요합니다. 조합원 누구냐? 해서 보시면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은요, 토지 등 소유자를 한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반대한 자도 당연 조합원이 된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요, 반대자도 조합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재건축 사업은 동의한 자에 한해서만 조합원이 되고 반대자는요, 매도 청구당해서 청산당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밑에 보시면은요, 조합원의 지위는 원래 이전을 할 수 있다가 기본적인 원칙이야. 그래서 조합원의 지위는요, 권리금 받고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재건축 사업은요, 재건축 사업 근데 여기 투기과열지구 있죠. 바로 서울시 등의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이 재건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일 때는 보시면은요, 조합의 설립인가 이후 바로 조합 설립되자마자 바로 양도할 수 없게 제한하고요. 재개발 사업은 좀 시간 좀 줍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후에 양도하지 못한다. 시간 텀이 있고 그 사이에 서울 강남이라도 양도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었으니까 이 두 가지는 또 체크하시고 여기에 양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양도받았다. 그러면 손실보상한다. 청산당한다. 라는 말이 또 왼쪽 부문의 제일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전체 조합원이 몇백 명, 몇천 명까지도 나옵니다. 확보하기 힘드니까 대표에서 임원을 또 선출합니다. 임원 선출은 반드시 조합총회에서만 선출하거든요. 명수는 조합장은 1명입니다. 이사와 감사를 두는데 이사의 수는요, 3명 이상으로 한다가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조합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면 5명 이상이다 보시고요.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다 라는 부분은 명수 정해져 있습니다. 임기입니다. 법이 있습니다. 3년까지 이하에서 정한다. 3년 기억하시고 근데 계속 쭉 열임할 수 있다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 또 4번 보시면 조합장은요, 조합총회 의장, 대의원의 의장, 또 이사회 의장이 됩니다. 그런데 조합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대의원이 안 된다 라는 부분 보시고 또 조합장이나 이사가 조합과 어떤 계약을 맺거나 소송을 할 때 항상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라는 부분도 체크를 하시고요. 이러한 임원들 오른편에 보시면요, 또 둘 다 아셔야 됩니다. 오른편에 날개편 보시면 임원의 조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요, 직전 3년 동안 보이죠. 그래서 보시면 3년 이상 소유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있었던 사람 이런 번 보이죠. 좀 지금 당장은 안 살아도 3년 안에 내가 쭉 소유하면서 3년 직전 3년 기간 동안에 1년 전까지 내가 살고 있었다. 이걸 확인해주는 사람. 또 두 번째 보시면 거주 안 해도 계속 전세만 치고 있어. 그래도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다. 이런 분들 거주 안 해도 요 전체 임원들이 여기에 해당되어야 돼. 또 세 번째 보시면요. 특히
조합장이죠. 조합장도 1번, 2번 중에 하나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뿐 아니고 조합장은요, 끝까지 살고 있어야 돼. 철거까지, 즉 관리처분계 인가일까지 그 안에서 거주하거나 상가 등이면 영업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조합장의 또 책무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이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밑에 결격 사유 보이죠. 미피피파 항상 등장을 합니다. 2년 유예 또 항상 나오죠. 또 밑에 5번상 중요하죠. 이 법 위반되어서 벌금 100만 원 받고 10년까지 임원의 결격이다 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런 임원의 결격에 해당이 딱 되어지면요, 바로 당연 퇴임을 한다. 하지만 퇴임 전에 모든 행위는 다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 확정되기 전에 시공사한테 돈을 받고 이제 시공사한테 좋도록 계약을 써줘도 그것 다 유효하다라는 또 의미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또 밑에 퇴임 의결 보이죠? 보통 조합의 총회 소집은요,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서 소집합니다. 근데 이 임원은 좀 더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서 회의 총회 소집하더라 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자, 밑에 총회 소집 나오죠? 총회 소집. 조합장의 직권 또는요, 조합원의 5분의 1. 근데 퇴임 의결은 10분의 1입니다. 또 대의원의 3분의 2가 요구로서 조합장이 소집을 한다. 각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자, 또 총회에서 의결을 할 때는요, 이 조합원의 10% 이상이 출석을 해야만이 의결을 위한 총회 의결을 소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시공회사 선정 있죠. GS, 자이, 삼성, 레미안 선정할 때는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 됩니다. 출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또 그 밑에 보시면은요, 시공자 선정할 때는 과반수의 출석인데 시공자 취소할 때는 또 20% 이상만 출석하면 된다. 라는 부분 차이점 보이죠? 시공자 최초 선정할 때는 이제 과반수가 출석해서 의결할 것이고, 시공사를 바꿀 때, GS자에 빼자, 바꿀 때는요, 20%가 출석하면, 취소하기 위한 의결 소집을 할 수 있습니다. 뿐 아니고,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죠. 원래 기본 10%지만 이럴 경우는 20% 이상 출석이 필요하다. 시공자 선정은 과반수지만 시공사 취소, 변경은 이제 20%다. 이 차이점도 있습니다. 자, 또 모여서 의결합니다. 의결 통상적인 지표 의결은 과반수가 통해서 의결을 합니다. 원칙입니다. 근데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는 전체 조합원의 통과반수가 찬성할 것이고, 이 경우도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되어지면 3분의 2의 찬성을 통해서 전체 제적수의 3분의 2 찬성 통해서 의결을 하더라. 이런 부분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또 전체 총회에서 다 결정한다가 원칙이지만 또 다 모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일부 대신 결정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또 둡니다.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이면 10분의 1 이상으로 대의원에 두어야 한다. 100명 기억하시고요. 하지만 의결하지만 총회에서만 할 수 있고 대의원에서는 의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행 금지 항목이죠. 그래서 딴 것도 많이 있겠지만 예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체결, 또 시공자의 선정 문제, 또는요, 어디입니까? 합병해서는 안 된다. 또 임원의 선임과 해임 등은 총회에서만 합니다. 그런데 합병해서는 안 되지만 사업 완료로 인한 해산일 때는 또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기타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저번 시간 살짝 언급했지만은 이 편은요, 여러분들이 체크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정비법을 끝을 내시고요. 그 다음에 141페이지의 공공재발재건축 이 편은요, 몽땅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통과하시고 143페이지의 도시 및 도시 재정 및 촉진을 위한 특별법적 뉴턴 사법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